안녕하세요 여러분, 올라보니또스. 제가 참 이 구도 너무 전문가적이지 않나? 너무 오랜만에 영상을 찍었는데 이 링 조명도 사고 제가 카메라를 오랜만에 켜가지고. 잘 지내셨죠? 제가 되게 오랜만에 뵙지만 이번에는 좀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앱으로 외국인 친구를 만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거든요. 저는 그런 거를 꽤나 좋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스페인어 말하기 비법 영상에서 어느 정도 숙달이 되었다면 현지인 친구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하려면 대체 친구들을 어떻게 사귀는지, 어디서 사귀는지 이런 거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더욱이 저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갔기 때문에 어떤 커뮤니티가 없었어요. 학교 교환학생으로 갔다면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고, 회사를 통해서 갔다면 거기 동료들이 있을 텐데, 저 같은 경우엔 진짜 맨 땅에 헤딩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되게 막막했거든요. 그리고 스페인어 과를 나온 것도 아니었고, 제 주변에는 약간 스페인어를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친구를 만나야 할까 하다가 결국 생각해낸 것이, 이 정보화 시대에 IT 서비스가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이 마당에 친구 만드는데 앱을 활용하지 않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앱을 사용을 해봤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떤 점은 좋았다, 어떤 점은 안 좋았다,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먼저 제일 추천드리고 싶은 앱은 헬로우톡이라는 앱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앱스토어 같은 데에다가 언어 교환이라고 치면은 제일 상단에 나올 거예요. 제가 좋았던 이유는 사용자의 이미지나 얼굴 이런 게 중심이 아니라 사용자가 할 줄 아는 언어, 그리고 사용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 화면이 사진보다는 그런 것들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런 어플 가운데 종종 그런 느낌을 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데이팅 앱 같은. 분명 언어 교환 앱인데 약간 데이팅 앱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 헬로우톡은 언어 교환에 포커스가 잘 되어 있는 것 같다고 느꼈고, 그래서 약간 장기적으로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헬로우톡에서 만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걸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페루 친구가 있었어요. 디에고라는. 실명을 거론해도 돼요. 왜냐면 디에고는 정말 많기 때문에. 페루 친구 디에고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러다가 카톡으로 넘어가서 카톡으로도 막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선물을 보내주겠대요. 생일이라고. 그래서 선물을 딱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 저 야마예요. 뒤에 여기 있잖아요. 이 야마가 페루에서 디에고가 보내준 제 생일 선물이었어요. 진짜 이게 야마 털로 만든 인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져보면 진짜 복슬복슬하거든요. 가져올까? 야마.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면 되게 야마 털이에요, 진짜로. 이거를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약간 그때가 2018년이었는데 펜팔의 의미로 시작해가지고 이런 인형을 보내주는 사람이 있구나, 이런 재미있는 관계가 될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왜 요즘 진짜 언어 배우기 좋은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전도 찾아보지 않아도 되고, 모바일에서 모두 가능하고, 언제 어디서나 외국인 친구들의 접근을 할 수 있고, 뭐 인스타그램으로나 앱으로나. 그래서 그때 이 야마를 받고 진짜 재밌는 세상이다 그렇게 생겼어요. 저도 그때 답장의 의미로 다른 선물을 보냈었는데, 그때 제가 해외에 택배 보낼 때는 무게가 참 중요하다는 걸 잠깐 간과해가지고 되게 많은 비용을 지불했던 기억이 나네요. 뭔가 유리 같은 거 보내가지고. 근데 또 한 번은 이게 되게 재밌었던 게, 그 페루 친구 디에고가 페루에서 약간 한국어를 배우는 모임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한국에 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여자애는 한국인 남자친구가 있었나? 아마 그랬어요. 캐시라는. 근데 캐시가 와가지고 서울을 이제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잘 모르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래서 제가 그때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점심시간에 나가서 그 친구랑 밥을 먹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디에고도 뭔가 한국어를 배우는 친구들끼리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저한테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뭔가 전 점심시간에 약간 페루 여행을 다녀온 기분이 들더라고요. 뭔가 앱으로 시작되었지만 현실에서 만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구나, 그런 편견을 좀 없애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 친구 되게 지금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은 인스타그램으로 팔로잉 하면서 종종 연락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친구라는 게 사람들이 왔다가 가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방금 또 인스타그램 얘기를 했잖아요. 헬로우톡에서 뭔가 연락 중인 친구들이랑 좀 신뢰가 쌓이면은 인스타를 알려주거나 뭐 연락처를 주고받거나 이렇게 했는데, 그럴 때 인스타로 이제 연결이 되면 좀 더 재밌죠. 왜냐면 제 일상을 공유할 수 있으니까. 저는 인스타그램을 되게 많이 활용하는 편이고,
특히 스페인어 콘텐츠를 되게 많이 올리기 때문에 가끔은 스페인어 태그를 타고 어떤 한국에 관심 있는 스페인 친구들이 아니면 남미 친구들, 외국인 친구들이 DM을 보내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DM이 오는 모든 친구들이랑 친구가 되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유튜브 채널이 있으니까 저와 공통 관심사가 있는 사람들이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퍼블릭 계정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말이 통하는 친구가 되려면 어느 정도 서로 파악을 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연락이 되더라도 좀 어쨌든 돌다리를 많이 두들겨 보고 하는 편이죠.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또 진짜 신기한 인연이 있었던 게, 스페인에 있을 때 말라가 여행을 했어요, 제가 친구랑. 그래서 말라가 맛집, 말라가 여행 막 이런 태그들로 막 찾아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태그를 타고 들어갔는데 거기에 말라가에 사는 스페인 사람이 한국어로 콘텐츠를 다 올리는 거예요. 저랑 반대인 거죠. 저는 이제 스페인어로 콘텐츠를 다 올리는데 한국 사람인 거고, 그 친구는 한국어로 콘텐츠를 다 올리는데 스페인 사람인 거죠. 그래서 서로 읽고 약간 수정도 해주고 약간 이런 관계였어요. 그 친구가 파블로인데, 파블로가 얼마 전에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인터뷰도 했더라고요. 굉장히 활발한 친구예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뭔가 정보가 노출되는 게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이런 장점도 있다고 생각해요. 확실히 서로 공통 관심사가 있는 사람들은 쉽게 가까워질 수 있구나, 그런 장벽이 없구나 하는 생각,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현지에 갔을 때는 틴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틴더가 사실은 데이팅 앱이잖아요. 틴더 앱은 한국에서 재미로 시작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좀 신중해지더라고요. 한국 사회에서는 아무래도 자기가 속한 집단에서 평판도 중요하고 뭐 성에 대해서 되게 터부시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저도 막 사용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이 앱 자체를 탓할 게 아닌 게, 저는 이 앱을 통해서 스페인에서 꽤나 괜찮은 데이트를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틴더에서도 좋은 사람은 있을 수 있고, 그게 아니라 어떤 커뮤니티를 통해서 아니면 뭔가 자연스러운 만남, 자만추라고 하는 그런 만남에서도 또라이 같은 놈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뭔가 좋은 사람은 어떻게든 만나지고,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아닌 사람은 진짜 어떻게 꼬여도 아닌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틴더 앱도 사용해보는 것도 좋은데 언제나 신중할 것, 그게 어떤 그 앱을 사용할 때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필요한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미덥이라는 앱도 있죠. 미덥은 사실 처음에 딱 봤을 때 되게 공식적인 느낌이 들어요. 미덥은 다양한 모임을 주최할 수 있게 하는 어떤 플랫폼인데, 저도 여기서 New in Barcelona 아니면 Spanish Language Exchange, 그리고 잉글리시 30분, 스페니시 30분 뭐 이런 것도 있고, 요가 모임도 있고, 등산 모임도 있고, 되게 종류가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떠드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스페니시 랭귀지 익스체인지라고 쳐가지고 몇몇 모임들을 나가봤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제가 헝가리 친구 도라를 만나가지고 서로 외국인으로서 많이 힘이 되기도 했고, 도라를 이제 알게 됐으니까 그 친구랑 같이 다른 미덥도 많이 나갔었고,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우먼 비즈니스 미덥?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특히 여자분들이 나와가지고 네트워킹을 하는 그런 미덥이었는데, 사실 지금 생각해도 뭐 궁극적으로 뭘 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막 연락처를 주고받았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저는 그때 가브리엘라라는 어떤 멕시코 여자를 만나가지고, 언니였어요. 그 언니가 심리학자였는데 되게 얘기하는 게 차분하더라고요. 그 방방 뛰는 스페인 사람들 속에서. 그래서 그 친구랑 친하게 지내다가 한번 제가 어떤 메디탄도 por el mundo라는 명상하는 그런 인스타그램 계정 찾아가지고 그 친구한테 이거 너가 팔로우하고 있던 계정이던데 같이 갈래? 명상 같이 갈래? 그래가지고 바닷가에서 명상하는 것도 같이 체험을 한 적이 있어요. 참 부지런히 돌아다녔죠, 제가. 특이한 거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언니 같은 그런 사람도 있고, 아무튼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었어요.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것만 얘기를 하지만 되게 많았죠. 그리고 그렇게 좋은 것만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미덥도 뭐 다 케바케인 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었던 게, 다른 또 랭귀지 익스체인지 하는 미덥을 나갔어요, 제가. 근데 이 미덥은 입구에서 뭐 다 바나 식당, 레스토랑이나 타파스 바 같은 데서 많이 모임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갔을 때는 그 입구에서 스티커를 줘요. 근데 그 스티커가 이렇게 가습하게 붙일 수 있는 건데 2개로 나눠져 있어. 저의 모국어를 쓸 수 있는 거랑 그리고 제가 배우고 싶어하는 언어, 이렇게 2가지를 쓰게 해요. 그래서 저는 뭐 한국어가 모국어고 뭐 스페인어랑 영어를 배우고 싶다, 교환하고 싶다, 언어 교환을 하고 싶다 이렇게 적으면 들어가면 저의 모국어가 그 사람이 배우고 싶어하는 언어일 수도 있는 거고, 또 반대로 제가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모국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뭔가 대화를 시작하게 하는 그런 미덕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거기 갔는데 어떤 저랑 동갑인 남자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되게 잘해주고 잘 챙겨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막 시험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노트북 지고 이렇게 갔었어요. 막 얘기를 하다가 너무 잘 맞아서 다음에 밥을 먹자 그랬는데 이 친구가 약간 데이트 같은 걸로 생각을 하고 밥을 먹은 거예요. 분위기가 약간 칼질하는 데 갔어요. 저는 좀 더 알고 싶어가지고 제 친구들도 소개를 시켜줘보고 약간 다 같이 어울려 놀고 싶어가지고 소개시켜줬는데 세상에나 얘가 제 친구한테 작업을 거는 거죠. 수작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런 경우를 정말 처음 봤거든요. 이 뭔가 바람이나 이런 것들이 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저는 한 번도 그런 걸 당해본 적이 없는데 이 친구가 이러는 수작을 부리는 거를 제가 목격을 해가지고 정말 꺼지라고 했죠. 그 모든 걸 다 차단을 하고, 제가 그때 바르셀로나에서 정말 친구가 없었는데 그렇잖아요. 제가 뭐 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몇몇 사귄 친구도 없었는데 그 친구를 그런 수작에 엮이게 할 수는 없어가지고 다 삭제시키고 차단하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뭔가 미덥이라고 해서 되게 공식적인 모임이 되게 많이 일어나는 앱이다, 그걸 통해서 만났다고 해도 되게 이런 별로인 인간들이 꼬일 수도 있고, 데이팅 앱을 통해서 만나더라도 괜찮은 사람들이 엮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편견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늘 신중하긴 하지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거는 저는 현지에서 어디 가서나 되게 눈을 마주치고 인사를 먼저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좀 되게 철판이 필요한 것 같긴 한데 스페인에서는 뭔가 계속 궁금한 게 너무 많으니까 좀 끊임없이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식당에 가서도 그 종업원이랑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하고, 또 가끔은 막 길에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진짜 웃기게도 카페에서 어떤 여자분이 혼자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여행 왔어? 이렇게 하면서 먼저 대화를 걸었던 적도 있어요. 뭔가 그런 오픈마인드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궁금해하고 계속 눈을 마주치고 먼저 얘기를 꺼내면은 대화가 시작되기 마련이니까 좀 그런 적극적인 자세, 용기, 약간의 용기를 요하는 일이긴 하니까 그런 것들을 수반을 하면은 어쨌든 친구들을 많이 사귈 수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거꾸로 생각해보면 한국에서 한국어를 서툴지만 엄청 하려고 하는 외국인들이 질문을 막 해요. 그러면 도와주고 싶잖아요. 그런 심정인 거죠, 그들도. 저도 이제 막 처음에 갔을 때는 앞뒤가 안 맞고 인칭이 안 맞고 막 성수도 안 맞고 스페인어 말할 때, 하지만 그렇게 해서 자기네 나라 말로 소통을 하려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친절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좀 더 많은 긍정적인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건 진짜 감사하게도 그 한국어 가르치면서 정말 인종차별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지만 스페인이, 저는 약간 국뽕에 취해가지고 이랬던 것 같아요. 너무 케이팝을 좋아하고 한국을 너무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귀엽고 제 생각에는, 제 눈에는 너무 다 친절했던 기억이 많이 나요. 좋은 사람들, 특히 학생들. 그래서 학생들 중에서도 좀 나이가 비슷하거나 그러면은 저는 그냥 친구로 많이 지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좀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는데 저는 막 이런 것도 물어보고 막 같이 밥 먹으러도 많이 가고 그런 친구로서 지내는 애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요. 지금 코로나니까 더욱 앱 같은 거를 사용하게 되죠. 저 보니까 약간 데이팅 앱도 많이 사용자가 증가했다고 하던데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저도 한국에 와서도 그런 앱들을 종종 사용을 해봤고, 탄뎀이라는 앱도 있어요. 그것도 약간 헬로우톡 같은 언어 교환에 포커싱된 앱인데 그것도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모든 그런 앱들이 사용성이 좋은 건 아니니까 늘 장기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 같진 않지만 어느 정도 처음에 언어를 연습하고 물꼬를 터줄 수 있는 그런 역할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은 각자의 관계에 달린 거죠.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면 계속 친하게 지내는 거고 아니면 그냥 가는 거죠. 인연이란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편견은 가지지 말되 좀 신중하게 앱을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이 앱들이 사실은 본인이 선을 잘 지키고 본인이 사용하기 나름이니까. 지금까지 외국인 친구들을 앱을 통해서 사귀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사실은 전부 앱이든 아니면 실제로 뭔가 눈을 쳐다보고 인사를 하는 거든 약간의 용기를 필요로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조금만 좀 더 나대면 나서면 재미있는 일이 진짜 많이 일어나요. 제가 1년 동안 살았지만 마치 막 몇 년을 더 산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말은 뭔가 앱이 아니더라도 어떤 외국어를 배울 때 그 친구들에 둘러싸이면 국가적으로 언어 공부 아니면 그 나라의 문화 그런 거에 푹 빠져들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새로운 언어 공부를 통해서 그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즐거움, 그거를 많이 느껴보시길 바랄게요. 저도 그걸 많이 느끼고 있고 그래서 좀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스페인어를 배우고 나서. 지금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 영상 빨리빨리 올라가게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